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의 임명안을 제거했고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미국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남북 교류 협력은 활발하게 해 나가는 것이 좋다. 북미의 시간을 이제 남북의 시간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대담한 변화를. 그래서 준비한 이번 주제, 새 외교안보 라인 등판, 남북관계 변화의 변수는입니다. 물물교환, 남북 간에 물물교환 하자는 거는 좀 참신하지 않아요? 남쪽에 쌀, 의약품하고 북한에 뭐 물, 술. 이루어만 진다면은 뭐 시각적으로 훌륭한 이벤트죠. 시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실제로 훌륭하죠. 얘는 옛날에 트럭을 통해서 딱 싣고 가는. 그렇지. 왜냐면 제가 봤을 때 네. 전 세계적으로 속대방국처럼 멋있는 이벤트가 없었어요, 솔직히. 대화의 물꼬를 트는 이벤트로는 이로만 진다면은 시각적으로 훌륭한 이벤트가 될 수 있다 보는데 지금 교착 상태에서 다만 제가 봤을 땐 까일 것 같아요. 까일 것 같다? 까일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저는 뭐 논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북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대북 제재라는 게 너무 많아요. 기본적으로 거래를 금지해야 되고 북한하고, 두 번째는 이제 송금이 금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인영 장관은 일단 송금 금지의 허들은 이걸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과연 유엔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라고 볼 것이냐, 이거는 한번 좀 논의를 해봐야겠죠. 근데 이게 이제 인도적 지원에 해당하는 부분, 의약품이 이런 거라면은 저는 그거는 인도적 지원다워야 되고, 대가를 받고 주는 거는 굉장히 모양새가 안 좋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얘기겠지만은 지금은 약간 좀 서리고 보입니다. 진짜로. 뭐라도 하고 싶은 거죠. 네, 서리고 보여요, 약간 보면은. 네. 박지원 국정원장도 상당한 의욕을 보였어요. 네. 제재에 해당되지 않은 남북 교류 협력은 활발히 해나가겠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을 사실상 개성한 그렇죠. 인물이기 때문에 뭔가 이 안을 제시할 것 같은데 뭘 것 같으세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제시 안 할 것 같아요. 제시 안 하고 그냥 일단 그건 통일부 쪽을 통해서 정책으로 나오게 서포트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스타일이 막 하고 싶고 뭐 그러시겠지만 조금은 본인은 이제 자제해라. 네, 자제하시고. 박지원 원장님, 김한기 변호사가 자제하시랍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 쪽에 있는 분들 중에 대북 정책 얘기하다 보면 참 답답함을 느낀 지점이 뭐냐면은 20년 전에 자기들이 불렀던 노래를 다시 한번 부르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약간 보여요. 개성공단과 금강산 노래라는 금강산 관광이라는 노래만 주구장창 불러요. 이걸 유지한다 하더라도 박지원 원장 정도 되는 사람이면은 좀 업그레이드된 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지금 우리가 개성공단의 한계점이 뭐였습니까? 거기서 폐쇄해버리면 끝이잖아요. 저는 반대로 역제안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현실성은 지금 상태는 떨어지지만은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임진강 건너편에 장담면 있잖아요. 거기쯤에다 개성공단 같은 부지 조성하고 북한 노동자들이 버스 타고 출근해라. 저는 이렇게 되면 이쪽에 첨단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자본과 기술이 우리 쪽에 있으니까. 법률적으로도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개성공단의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게 북한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수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거기다 하도급도 못 쳐요. 영토적으로 북한이 아닌데다가 그런 공단을 새로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수출의 주력 사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 저는 그러면은 경공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이 생길 수 있다 보고, 북한 이걸 안 해봤냐고요. 북한은 시베리아 벌목공도 보내고 다 했어요. 근데 그 방식을 우리한테는 못 하냐는 거죠. 그 남북교류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이미 통일부 장관 임명됐어요. 그때 얘기해서 내가 추천했는데. 다음 기회를 노립시다. 잘하면 한 30년 후에 될 것 같은데. 30년 그렇게 또 왜 그래요? 네? 그래도 박지원보다는 젊어요. 또 하나 요즘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죠. 주한미군 철수론인데,
윤영 장관은 주한미군은 주둔하는 게 아마 맞을 네. 거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다고 보세요? 요구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거야 뭐 60년째 해온 주장이니까요. 저는 그럼 계속 할 거다. 남북 간의 전쟁을 대비하는 역할만이 아니라는 걸 북한도 아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중국이라는 미국의 새로운 이제 강적이 딱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에 있는 거고, 그런 현실을 북한이라고 왜 모르겠어요. 아무리 주장해봤자 절대 먹히지 않는 내용이란 걸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사실은 주한미군을 내심 원한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실제로 가서 직접 들어본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중국에 먹히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거는 내심 긍정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는데 이제 표면적으로만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해야 중국이 좋아하거든요. 중국 도움을 받고 싶을 때 특히 이걸 많이 꺼내는 담론 중에 하나라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예. 최근에 이 문제를 꺼낸 이유는 방위비 부담금 압박용으로 꺼낸 거다라고 보는 게 정설이더군요. 주한미군 감축 내지는 철수 얘기는 뻥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새 외교안보 라인이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은 네.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미 관계도 풀어내느냐 또는 네. 국제적 대북 제재도 뭔가 좀 풀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전망은? 저는 뭐 희대에 숨어있던 외교관 본능이 갑자기 박지원 장관한테 발생하진 않을 거다. 굉장히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지금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리수 두지 말자. 야당도 너무 압박하지 않을 테니까 부담을 갖지 마시라 그거는.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언제 이루어지느냐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야 대북 제재도 풀리는 거지, 지금 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게 제한적이고요. 미국 대선 전에라도 분명히 뭐 정상회담 자체를 한 번 더 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권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그러면 바이든으로 갈 가능성도, 민주당 정부로 넘어갈 네. 가능성도 있고 공화당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의도와 전략과 생각을 특히 양당 대통령과 후보 캠프 진영과 충분히 물밑에서 소통하고 교감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노력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이 의제단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한기 변호사부터 이 판은 미워도 다시 한 판. 미워도 다시 한 판. 네. 발로 일치월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저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게인 2018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서로 믿겠지만 본인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도 뭐 만나시죠. 자, 알겠습니다. 다음 이준석 최고위원의 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판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되는 판이다. 지금은 외교 쪽에서 성급할 이유가 없고 성급해서 성과 내기도 어렵다 이거. 되게 우리가 뭐 초조하면 진다, 뭐 부러워하면 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갈 길을 뚜벅뚜벅 가되 너무 서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담대한 길을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내 게임이다라는 게 제 네. 생각입니다.